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이 직전에 에르메스 시계 스트랩을 뜯어서 보여드렸죠.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첫 번째는 에르메스가 모든 제품을 손바느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재봉틀을 꽤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략할 만한 포인트들 혹은 뺄 만한 공정들을 전혀 빼지 않고 모두 다 적용을 해놨다. 다른 브랜드는 그런 브랜드는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도 아마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알고는 에르메스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수긍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비자, 그리고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건 손바느질한 가죽 제품이 아닙니다. 나는 에르메스를 원하는 거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건 손바느질한 가죽 제품이 아니고 에르메스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를 루이비통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건 2,300만 원을 주면서 인조 가죽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2,300만 원을 줬지만 루이비통을 사고 싶은 거죠. 모노그램 캔버스가 인조 가죽이잖아요. 천연 가죽이 아니라. 그래서 그 브랜드를 사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손바느질이건 재봉틀이건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야, 그러면 손바느질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면 조금 비쌀 수도 있네 라고 이제 수긍을 하실 만한 그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생산 방식입니다. 생산 방식.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맡아서 제작을 합니다. 한 명이 하나를 맡아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작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들, 저희가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 포함해서 명품 브랜드들은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직접 생산하는 거는 정말 한정된 물량이거나 그런 경우들은 직접 생산을 하는데 대부분은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제조를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OEM, ODM이 뭐냐면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 됐든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OEM 같은 경우는 내가 디자인이나 설계나 그런 것들을 하고 사양을 결정하고 야, 이대로 만들어 줘 라고 하는 느낌이고요. ODM 같은 경우는 야, 네가 그냥 대충 다 해가지고 다 와봐, 내가 내 배지만 붙여서 팔게 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워딩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OEM이나 ODM이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어찌됐든 이런 방식이 생겨난 거는 이제 본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나 지방시나 그런 브랜드면 원가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청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는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만든다, 직접 만든다. 원래대로라면 뭔가 제품을 쭉 해서 똑같이 생산을 할 때 분업해서 만드는 게 효율성이 당연히 좋습니다. 핸들 만드는 거는 핸들만 주주주주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옆판이랑 앞판 조립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엣지 코트만 쭉쭉쭉쭉 해가지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식만 붙들고 있고, 그러면 생산이 훨씬 빨라요. 그 자동차 산업으로 치면 그 포드 T 만들 때 그걸 해서 그 컨베이어 방식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효율성.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OEM, ODM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생산 효율이나 전체적인 매출 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직접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대기업, 특히 제조업 기업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에요. 그걸 적용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걸 고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아마 제조업 베이스의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당연히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주주의 압박이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팔려면 생산 효율이 중요하고 전체 생산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둘째 셋째로 치워버리고 내가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이 하나의 제품을 직접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에르메스를 막 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규모의 대기업에서. 네, 정말 이제 팩트예요.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거는 다른 브랜드들은 정말 시도도 못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산 방식 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수리, 수선입니다. 보통 이제 시즌이 돌아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신제품들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팔고 나서 나중에 하자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닳아서 뭐가 이렇게 됐어요. 장식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꽤나 많은 경우에 이거는 단종돼서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당하거나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럭셔리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브랜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자기들은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과 돈이 들어가죠. 시간과 돈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에르메스를 직접 사서 써서 그런 건 아닌데 직접 들은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제 고객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확실히 다른 브랜드 대비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수리나 수선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받아줍니다. 비용과 돈이 조금 추가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회사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수리 수선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를 더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연하죠. 시간도 줄이고 거기에 대한 이익도 훨씬 많이 남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리나 수선을 받아준다는 것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것이 우선이라는 소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 생산 방식,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수리나 수선,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는 다른 타 브랜드 대비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훨씬 책임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인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에르메스가 장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방식 때문이에요.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생산부터 나중에 수리, 수선, 그런 AS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인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레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르메스가 정말 대단하다,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 대비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정보를 공유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팩트는 아닌데 저도 가죽공예라는 것을 하면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포인트인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 대비 이 디자인 차이점이 꽤나
방향성이 명확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이것을 생산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생산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한 느낌이 조금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특히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제가 그 리폼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종종 보여드렸는데 겉가방을 따로 만들고 안가방을 따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위쪽을 봉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공정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정말 많이 쓰는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식을 써야겠다라고 정해놓고 디자인을 하는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되었든 이번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 대비 훨씬 비싼 값을 유지하는 것은 혹은 비싼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이런 식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지긴 했죠. 저도 이제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한 번쯤은 참고할 만한 포인트 혹은 그냥 재미있게 들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